나 억울해 TV는 전국 억울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총 10개의 주제 중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의 주제는 3천억 민자도로 조작 허가 편입니다. 일부의 첫 방송으로 왜 수원시장은 의혹의 민자사업을 수용하였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명망과 패기를 가진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를 보좌한 이재준 부시장 또한 교수로, 시민운동가로, 도시계획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민자도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데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왜 반대운동을 했는지, 그 전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민자도로가 행정조작으로 건설되었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행정조작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는 민자사업의 허가 행정 자체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을 벌이려면은 그 계획서를 가지고 KDI에서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KDI 적격성 검토를 받지 않고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규정 외의 기관에서 사적 검토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정부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허위 적격성 검토가 실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짜 적격성을 발견하시고 그 추적의 계기는 무엇인지요? 네, 2010년 후반기에 해당 지역에 민자도로가 건설된다는, 곧 건설 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저는 제일 먼저 수원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으니 사실이었고, 제 건물 15m 경계에서 건설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전문가와 검토하여 해당 노선을 서쪽으로 50m만 이동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저뿐 아니라 마을 주민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건의하였는데, 수원시 담당자는 안양에 있는 설계회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회사를 찾아가니까 설계회사는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 서울 동부건설 본사를 가라 해서 동부건설 본사 부장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 주민들과 제 의견을 부장님께 건의드렸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해서 또 한 번 정중하게 방문했는데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이나 저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사업이 해당 구역에는 원래 일반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고, 그것이 1994년도 국토건설부에 의해서 정식 고시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민자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추적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안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민자도로가 선생님이나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었어요? 가장 큰 것은 해당 지역에 계획된 일반 도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도로가 건설되면은 주민들과 또 수원 시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영동고속도로가 있는데 나란히 가는 또 하나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폐쇄적인 도로가 되기 때문에 수원 시민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큰 피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이 도로가 마을을 관통함으로써 상권이 파괴되고 또 주민들은 해당 마을이 약 300년 된 광주이시 전통 마을인데 마을 가운데를 이 도로가 통과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공사업인데요.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이 일반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민자도로가 건설되는데 그것의 합리성과 공공성이 얼마나 잘 충족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제대로 된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선 변경 계획, 주민들의 건의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영동고속도로라는 고속도로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나란히 가는 도로를 만들어서 기능이 중첩되는 도로가 두 개가 생기는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은 시민단체하고 같이 차라리 이 도로를 없애고 영동고속도로를 좀 더 확장해라. 어차피 나란히 가는 거니까. 그러는 것이 국가의 비용을 줄이고 이용자에게도 더 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수원시나 수원시장은 몰랐을까요? 아마 시장님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당선된 것이 2010년 7월인데 후일 제가 시민단체나 사람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은 시장께서는 선거할 때, 즉 출마 시에는 민자도로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공약으로 내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수원시에서는 시민들은 새로운 염태영 시장님께 상당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외모도 깔끔하시고 행동도 깔끔하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 가지 폐해가 사회적으로 지적되었던 민자도로를 더군다나 7.6km에 불과한 민자도로를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이 사업을 밀어붙이셨습니다. 왜 이런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시장께서는 이 일을 모르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로의 그 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한 후 그것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그다음 주민이나 선생님의 그 행동의 방향은 어떠했는지요? 네, 한 서너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저와 주민들은 민원을 정식으로 수원시 국토부 이런 데 내기 시작했고 내용 증명으로 기재부에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피해 주민들을 찾아서 규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노선 주변의 지번을 합치는 지도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피해 주민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성지원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요양병원도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단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저는 수원 경실련 사무소를 방문했는데 마침 거기에는 강교 주민, 특히 웰빙타운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미 경실련과 논의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웰빙타운의 문제는 이 민자도로가 광교 초등학교, 중학교 30m 거리에서 지나가서 수업을 할 수 없을 지경에 도달한다.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 민자도로를 결사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 북수원 주민들, 피해 주민들을 찾아 나서서 규합하는데 당시에 인근에 사시던 이홍은 선생님이라는 분하고 함께 북수원 발전협의회라는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약 100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주셔서 큰 힘을 얻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방문했던 경실련을 찾아갔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당시에 수원 경실련을 찾아갔더니 젊은 분이 두세 분 일을 하고 계셨는데 겨울이었는데 아주 큰 컴퓨터 모니터, 그 당시에 쓰지도 않았던 그 구형 모니터를 쓰시고 계시고 석유 난로를 피우고 계시고 그런 그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제가 미안하고 송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적 일을 하시는 분인데 비용이 너무 없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한가롭게 이분들을 찾아뵌 거 아닌가. 그동안 따뜻한 데서 지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런 분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게 돼서 아주 마음이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실련이라든가 광교 신도시 입주민 단체를 만나셨는데 아주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피해자 단체가 결성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경실련의 제안으로 민자도로에 관한 세미나를 조직했습니다. 당시 경실련에는 김재기 집행위원장님, 사무처장 박완기 처장님, 정책국장 노건영 국장님이 계셨는데 당시에 40대 중후반 50대 초에 맹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나고 그분들에게 지금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경실련이라든가 그 광교 신도시 입주민 단체와 함께 정책 세미나를 여셨는데요. 그 세미나의 준비를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세미나를 열 수 있으셨는지요? 네, 당시 그 경실련의 박완기 사무처장님께서 중앙경실련의 민자도로 전문 분석하셨던 신영철 선생님을 초빙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비교적 몇 달 전에 이러한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경실련의 큰 도움, 그리고 광교 웰빙타운 주민, 북수원 주민들께서 세미나 비용을 아주 빨리 마련해 주셨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조속히 만들게 되었는데 당시에 중앙경실련 국책사업단장, 감시단장으로 계셨던 신영철 선생님의 발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선생님의 분석에 의하면 현행 민자 사업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업이다. 엉터리 교통수 예측이 벌어진다. 보고서의 주인인 전문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리 틀려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부풀려진 공사비가 있는데 어떤 검증도 없이 부풀려진 공사비로 사업비를 결정한다. 둘째, 정보는 철저히 독점한다. 독점의 주인공은 공무원들입니다. 비공개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 민자 사업의 비밀 유지 협약을 들먹이며 절대 공개 불가를 내세운다. 민자 사업자만을 위한 행정에 몰두하는 것 같다. 셋째, 사업비의 90%에 해당하는 공사비에 대한 검증이 없다. 민자도로 공사비는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게 책정된다. 넷째, 세계 유례 없는 운영수입보장제도 혹은 그 변형인 투자위험 분담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다. 요즘에는 운영수입보장제도는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위험 분담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민자 사업은 공공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여 위헌적인 요소까지 있다. 이것이 경실련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또 이분께서는 지금 해당되는 북수원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도 설명해 주셨는데 공사비 품셈 대비 83%로 공사비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 수준이 적당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논리를 이분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품셈은 실제 하청 비용보다 2배가량 부풀려져 있다. 품셈이 뭐냐면은
어떤 현장에 다리 교각을 하나 놓는다. 그러면 교각에 철근 공도 들어가야 되고 시멘트 공사하는 분도 들어가고 기초 터파기 하는 분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그 인건비가 몇 명이 들어가서 일당이 얼마고 그래서 비용이 얼마다. 그런 게 일종의 품셈입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그런데 그 품셈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거죠. 실제 하청업체에다가 지급하는 액수의 2배 가까이로 책정된다는 겁니다. 아주 비싸게 책정이 된다는 거죠. 수원시가 사업 제안서를 비공개했으니 공사비가 품셈 대비 83%인지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지적했고, 결론적으로 그분은 공공공사 적격심사의 낙찰률이 80% 정도인데 10억에 공사하는 거는 8억 정도의 낙찰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하도급률이 약 70%인 점을 본다면 민자사업자는 공사비에서만 약 30% 부당이득을 취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사업의 공사비를 검증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무엇을 어떻게 검증하였는지 이것을 지자체는 제대로 공개해야 되고 시민들로부터 확실히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 총사업비 절반가량을 직간접 지원받고도 통행료가 200가량 높다면, 공공도로보다 높다면 실제 투입된 민간자본 비율로 한 사람은 4배가 비싼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분은 현지에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하청업체로 갈 수 있는 공사비가 약 1조 300억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실제 하청업체에게 지급된 돈은 57%에 불과하다. 그래서 42.5%는 민자회사가 그냥 불로소득처럼 얻었다. 그 돈이 약 4천 수백억에 이른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사비 책정된 것이 42.5%가 과다 계산되었다는 것이고 주민들은 그 액수만큼의 비싼 비용을 들이고 공사를 해서 그 비싼 요금을 계속 물어야 된다는 그런 식의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설명은 수원시 민자도로, 북수원 민자도로를 지내놓고 보니까 예고하고 이분이 투시하는 눈을 미리 가졌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오늘 이종주 선생과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 감시단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염태영 당시 시장께서 출마 전에 왜 민자도로를 반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문가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들이 반대하는 민자도로를 당선되자마자 실행하려고 했는지 그 의문은 더 커져갑니다. 이 사업은 과연 꼭 해야만 했던 사업이었는지, 자세히 알고 보니 정당한 사업이었다든지, 아니면 합리적 판단을 넘어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계속 의문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북수원 민자도로 사업은 법적 정당성, 사업적 정당성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조작의 주인공은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조작을 했을까요? 다음 편에서 만나기로 합니다.